요 전자해도의 전체적인 구성이 총도부터 정박도까지 해가지고 6단계로 나누는데, 총도는 거의 우리나라 전체가 한눈에 보인다고 할 만큼 이 축소가 150만 분의 1보다 더 많이 축소한 것이 총도입니다. 한눈에 우리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정도 된 사이즈를 얘기하고,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축척이 이제 점점 자세하게 되면서 정박도 같으면 5,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미터로 치면 5,000m가 1m가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정박도보다 조금 더 축척이 75,000 돼 있죠. 항만도, 3만부터 9만 정도까지가 접근도, 그 다음에 연안도, 일반도, 총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나온 것이 주로 이때까지 정박도가 나왔고 최근에 항만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접근도까지 보였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전자해도 중에서 변경이 되거나 자주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자세한 부분에는 많이 바뀌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전자해도가 만들어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670항에 나왔는데, 여기 보면 제주도 화순항에 해저 수송관이 있었는데 수송관을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꾸라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라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. 찾아보니까 둘 다 수송관인데요. 하나는 해저 수송관인데 이거는 보면 기름, 가스, 그 다음에 화학, 물질, 그 다음에 청수, 수돗물 얘기하죠.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관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입니다. 자, 그런데 수송관인데 이게 배출관, 육상에서부터 어떤 것들 관을 통해서 바다로 배출하는 것, 그 다음에 취수관, 바다에서부터 물을 빨아올리는 것,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심청소 같으면 이런 거는 취수관이 되겠죠. 예. 그래서 여기 보면 워터하게 되어 있는 건 이건 물이고, 시워 하는 거는 하수입니다. 우리 하수구를 통해서 버리는 물, 여러 가지 물 같은 거. 그 다음에 아웃폴 하는 것도 마찬가지,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버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인테이크, 취수구, 빨아올리는 것,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검은색입니다. 그러면 이게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특수 물질을 이렇게 보면은 기름이나 가스나 화공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배출관으로 좀 쓰인다는 얘기, 배출관이나 취수관인데, 근데 지금 봐가지고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 것은 안 나와 있어 모르겠는데, 아무튼 지금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꿔주라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로람에 관련된 내용이 보면 무선국의 명칭은 포항인데 추국의 역할을 하면서 150kW로 신호를 내보낸다, 이 뜻이거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광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광주 마찬가지 W국인데 25W니까 150W보다는 상당히 작죠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로란C가 뭐냐는 거죠. 로란C가 뭐냐는 부분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해놨는데요. 국립해양초기정보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 어떤 뭐냐면 GPS나 어떤 여기 있는 로란C나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위치를 정밀하게 이렇게
관리하는 그런 곳에 하는데요. 이게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탑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색깔이 한 20m 정도 될 겁니다. 2, 4, 6, 8, 10, 2, 4, 6, 8, 이 정도 되는데 포항이 가고 있습니다. 한 40m 될 겁니다.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요게 로란시 송신하는 탑입니다. 이 탑인데 그래서 포항에 호미곶 가까운 데서 하늘을 보면 이 하늘에 딱 일자로 쭉 올라가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 이게 예전부터 썼는데 언제부터 썼느냐?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썼습니다. 그때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안테나인데요. 안테나가 여기 보면 탑로딩 안테나 137m짜리거든요. 이걸로 전파 신호를 보내는데 전파 신호가 주파수는 100kHz니까 1시간에 100에다 일단은 10만 번 1초에 10만 번 뛰는 거죠. 1초에 10만 번 진동하는 걸 가지고 포항하고 우리나라 광주하고 러시아의 우스리스크를 세 개를 연결해 가지고 전파를 쏩니다. 근데 이제 전파 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가 M이라 되어 있는 게 마스터거든요. 그래서 포항에서 신호를 9개짜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광주에서 신호를 8개짜리를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X, Y, Z 하는데 우스리스크가 Z에서 또 8개짜리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하나의 원세트입니다. 원세트식으로 해가지고 추국이라는 데서 8개짜리 한 칸 비우고 마지막 한 개고 9개짜리 신호를 쫙 보내면 요 신호 보내고 난 다음에 잠시 기다렸다가 광주에서 8개짜리 신호, 요 뒤에 또 떼고 8개짜리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X, Y, Z 순으로 했고 Z 차례가 딱 되면 우스리스크라는 여기에서 또 8개 신호를 쫙 보내고 요것이 끝나고 나면 이런 형태로 똑같이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거를 인터벌이라 하면서 이제 우리 주기죠. 반복하는 주기인데 요거 하면서 여기까지 요 한 토막에 관련돼서 걸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요 시간만큼을 갖고 요 포항, 광주, 우스리스크에서 저 체인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요런 형태를 이름을 다 정해줍니다. 이름을 다 정해줘가지고 그 이름에 맞는 전파를 기계에서 잡아가지고 위치 신호를 찾도록 하는 방법인데요. 요게 이제 추국이라고 메인 센터가 되는 게 있고 X, Y, Z 하다가 더 만들어야 되니까 할 수 없어 앞에 W를 또 붙인 겁니다. 요 보시면 추국이라는데 마스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신호를 9개 만들어 보내는데요. 8개 다 만들고 한 칸 띄우고 9개 보내기 때문에 이 전체는 열토막이 됩니다. 열토막이 되어가지고 이 전체를 하는데 열토막인데다가 첫 번째 신호 보내고 잠깐 쉬고 두 번째 신호 보내고 세 번째 신호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한 칸 쉬고 그 다음에 9번째 보내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 간격이 전부 다 1000 마이크로세컨인데 이 1000 마이크로세컨을 하면 우리 배터리 선전할 때 100만 하나, 100만 두 번 하죠. 1초를 100만 토막 낸 게 요 마이크로라는 요겁니다. 그러니까 1초를 100만 토막을 내가지고
그 중에 1000개를 여기 갖다 있는 겁니다. 우리가 1초 짠다. 100만 개?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공학 기술이 이렇게 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거. 옛날에는 이거 엄두도 못 냈거든요. 1초에 한 번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똑딱 하는 요거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여기는 1초를 100만 토막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,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액을 시합하지 않습니까?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시계를 1초에 1000등분 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영하면은 뭐 13초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쉐토막 나오거든요.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탈 수정시계는 1000등분 낼 수 있습니다. 1초를 1000토막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쓰는 거는 1초를 100만 토막을 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머리카락을 몇 토막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주 그 기술이거든요. 요즘 나노 하는 것은 한 토막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기가가 1초를 기가는 92억 토막 낼 수 있어요. 기가라는 게 이렇게 기가라는 것은 10억 토막 낼 수 있는 거예요. 10억 토막. 그 다음에 나노 되면 100조 가스들 이거 하는 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요즘에 그렇게 정밀하게 잘라낼 수 있는 기술이 현미경으로 가능하니까 지금 가능한데, 요즘에 이제 나노 이런 걸 가지고 하면 공기 중에 다니는 냄새의 분자를 잡아가지고 그거 갖고 분석해낼 수 있고, 우리 몸속에 있는 DNA를 가지고 완전히 전부 토막을 해가지고 요거는 어떤 몸에 어떤 영향에 관련된 거다 이런 걸 다 해가지고 DNA 유전자가 혈통이냐 아니냐 분석하는 데 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쪼갤 수 있느냐, 이게 이제 기술의 노하우로 올라가는데, 이 노하우는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노하우입니다. 1초를 100만 등분해서 100만 등분한 것 중에 1000개는 여기에 갖다 놓고 2번에 1000개 갖다 놓고 3번에 1000개 갖다 놓고 이러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앞에 한 것이 100만 분의 1000입니다. 100만 개 중에 1000개는 여기 갖다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1초 지나가 버렸잖아요. 1초 중에서 100만 등분을 해서 1000개 갖다 놓고 1000개 갖다 놓고 1000개 갖다 놓고 이렇게 1000개를 갖다 놓으면 요게 10,000개가 되겠죠. 10,000개 된 이게 100개 있어야 1초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 하느냐 이해가 안 되실 건데, 요즘에 전파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요. 쪼개가지고. 그래서 요거 전체가 해가지고 1초에 100만 개, 100만 분 진동하는 것 중에 10,000개가 이게 들어갑니다. 자, 그런데 그 다음에 종국이라는 거, 포항에서는 전파를 몇 개 보내느냐면 8개 보냅니다. 그럼 8개 보내면서 요거 하나에 100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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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00개를 묻어가지고 100만 분의 8000개가 여기서 쏟아지고 100만 분의 10,000개가 여기서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데, 요 하나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쫙 가면서 요 신호 끝날 때까지가 500개가 배당되고 나머지 500개, 즉 한 칸에 1000개를 배정을 했으니까 보내기 시작했고 한참 한쭉, 그러니까 앞에서 한 6번째, 7번째 갈 때 가장 커지고 쭉 줄어 따라가고 신호가 사라지는 것까지가 500개 배당이 되고 아예 없는 게 500개 배당이 되고 1000개가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쓴답니다. 그러니 이 설명을 1초 동안에 이게 다 지나가는 거죠. 100만 개를 하면 여기에 10,000개,
앞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. 여기에 10,000개 배정이 있죠? 여기 좀 빈칸 주고 여기에 800개, 8,000개죠. 10,000개, 8,00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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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000개 쉬었다가 10,000개, 8,00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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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개거든요. 그러면 요거 전체가 하려 하면 아직 1초가 안 되는 거죠. 이게 100만 개가 있어야 1초인데.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 이거 다 지나가도 1초가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순식간에 안에 내용을 봐서는 이게 확 지나가는데 쫙 할 동안에 이게 몇 개 할지 모르죠.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기계를 전파를 보내는 기계를 만들어 쓴 것이고요. 요거 이제 보시면 로란시라는 것은 먼 거리까지 이 전파 신호를 보내가지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79년에 미국 공군에서 운영하던 것을 미국 공군이 이제 GPS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이거 안 써도 되겠다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1988년에 인수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주변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오랫동안 쓰던 것을 이제 미국은 이 당시에 GPS가 있었거든요. GPS를 자기들은 운영할 거니까 로란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. 일단 탑 하나가, 안테나가 하나가 뭐 130몇 마리씩 되는 이런 거를 유지, 보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거 우리 쓸 필요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철거하려고 하면서 한국에다가, 주변 나라에다가 혹시 당신들은 이런 시설이 없으니 이거 시설 쓸 것 같으면 우리가 헐값에 넘겨줄게. 이래가지고 한국이 88년에 받았어요. 이유는 뭐냐? 지금 GPS는 아직까지 GPS 교란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안책으로 로란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진술한 겁니다. 그 당시에 이거 한다고 굉장히 많이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인수하는 걸로 해갖고 했고 그 뒤에 2000년 들어와가지고 한 번 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안 써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국방상 써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로란시는 한 개의 메인 중국과 2개에서 4개까지의 전국으로 송신국이 하나의 원세트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과 전국의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위치를 쌍곡선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박이나 육상이나 항공기에 썼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미 공군에서 처음 썼거든요. 이용 범위가 1200마일이니까 2200km까지 쓸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남북간 합해봐야 1000km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 있으면 상당히 멀리까지 쓸 수 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을 중국어로 하고 광주하고 러시아의 우스위스크를 중국어로 하는 망을 형성해가지고 명칭을 코리아 체인으로 부릅니다. 그 다음에 공식 명칭은 GRI 9930이라 해가지고 9930이라는 체인으로 씁니다. 이게 아까 GRI가 뭐냐면 포항에서 신호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내고 마지막에 우스스까지 보내고 난 그 한 패턴 자체를 GRI라 해요.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것이 9930이라고 번호 붙이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치면 9930인데 9,000이 아니고 99,300번 뛰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9만이니까 100만 해봐야 9만이니까 한 10만 정도로 보면 10만 정도 보는 이것이 아직 이게 10분의 1초밖에 안 됩니다.
이거 다 해봐야. 그러니까 이런 게 1초에 10번 반복되는 겁니다. 아까 이렇게 보내는 게 이거 다 해봐야 99,300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99,300개가 들어간다는 뜻이고 99,300개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100만 번 하려면 99,000이니까 10만 번으로 보면 이게 10번 돼야 이줍니다. 교수님, 이 로란시라는 거를 쓰려면은 거기에 부합한 기계가 있어요? 있습니다. 아, 저도 써봤고 안 써봤으니까 거의 안 씁니다. 요즘에는 거기다 GPS로 쓰고 로란시는 안 쓰는데 여기에 로란시 옛날에 썼던 그 지도가 있는 걸 봤는데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포물선으로 되어 있는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GPS는 요즘 나온 거고 GPS 나오기 전에 썼던 전파 장치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에 제가 학교 대학 다닐 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아 하면 우리 연못에 돌 떨어뜨릴 때처럼 같은 동심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떨어뜨리고 또 저쪽에서 연못으로 돌 떨어뜨리면 양쪽에서 이렇게 물 파문이 이렇게 있고 저도 겹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는 서로 겹치는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몇 번째 겹친 건가? 저쪽에서는 몇 번째, 여기서는 몇 번째가 어디쯤 있겠다.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것을 쌍곡선 방법이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이고요. 지금 우리나라 포항,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광주, 그 다음에 우수리스크 이렇게 세 군데를 연결해가지고 이 전파를 GRI 9930이라는 형태에서 운영을 하면 여기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요 빨간 선 안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 서해안, 우리나라 동해안 중에 일부가, 그 다음에 대한해협선의 일부가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 있는 거는 러시아에서 설치하는 거예요? 그렇죠. 러시아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.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없으면 이만큼 안 벌어지거든요. 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확 줄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스리스크에 있는 것하고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광주하고 포항하고 해봐야 이 정도 범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우스리스크하고 했어야 이 정도 커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스리스크하고의 이 정보 교환 자체가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이 정도밖에 못 쓰죠.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현재 우스리스크하고 치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동해, 서해, 대한해역이 써 있는데 이게 이렇게만 돼가지고는 요 밑에 남해안이 하나도 이 신호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남해안의 신호를 받아 쓸 수 있도록 또는 울산 앞에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여기 보시면 중국이 또 중국 Y에 있으면 해룡장이고요. 중국, 또 다음에 중국 저 산동반도에 그 다음에 이쪽에 상해 부근에 또 이런 자기들의 북중국해 체인이라는 7430이로는 이 명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동중국해 체인 8390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 개가 완세트가 되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.
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남중국해, 동중국해, 북중국해, 한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연결하면 이게 이 지금 여기서부터 겹쳐가지고 이 지역을 다니는 배들이 로란시를 가지고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는데 요즘에 워낙 GPS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이 굳이 왜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GPS가 전쟁으로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교란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 교란이 되었을 때는 이걸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 때문에 중국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로란시를 보면 지금 현재는 로란시를 주로 쓰거든요. 로란시를 쓰는데 이것보다 더 버전이 높은 게 로란D가 있는데 D는 미국이 군사용어만 쓰고 이건 오픈을 안 합니다.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B와 A가 있었는데 이 맨 처음에 A는 1942년 2차 세계대전 때에 항공기가 머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때에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.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금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10몇 년만 더 있으면 100년 되겠죠. 그런 것이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저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면 비용이 절감되고 좋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위치 확인 장치가 없어요. GPS는 미국 거거든요. 근데 GPS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위치를 파악해낼 수 있는 게 등대밖에 없습니다. 등대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하나의 보안 장치로서 지금 로란시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저것도 GPS랑 똑같이 뭐 해상, 육상, 뭐 하늘에서도 다 쓸 수 있는. 네. 신호를 받으면 대신에 이거는 안테나를 달고 거기서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저것도 요즘에는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위치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기계가 좀 비싸죠. 그리고 기계가 흔하지 않고 왜냐하면 GPS는 우리 휴대폰에도 지금 들어갈 만큼 만들어졌는데 로란시는 그 정도까지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 로란시 장치를 예전에 GPS 한 250, 300 할 때 로란도 한 그 정도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GPS는 굉장히 많아졌고 로란시는 거의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